예, 금요일입니다. 미 증시가 이제 뭐 연휴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국 증시도 좀 흔들리고,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차분한데, 국내 증시는 뭐 여전히 뜨겁습니다. 금요일장도, 전망하면서요. 또, 시장 트렌드, 유망주까지 종목 점검도 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대단합니다. 예, 네. 코스닥이. 강하다는 거죠, 시장이. 그럼요. 강세장을 의미하는 네. 거고요. 또 최근 특징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오르는 소위 시소장세가 나타나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안 죽어요. 네. 어떤 대시세가 그것도 저렇게 강했던 종목이 한 번에 부러지겠습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 번에 부러지면 너무 쉽죠. 그러면 뭐 올라탄 사람들은 계속 벌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팔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너무 쉽죠.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 큰 시세는 이제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뭐 어제 예를 들면 신라젠 같은 거죠. 아침 시가가 한 마이너스 4% 육박하게 시작을 했었고 9% 정도 빠졌다가 장중에 보아봤다가 다시 밀었다가 채웠다가 올렸다가 뭐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어쨌든 끝날 때는 9.5%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제 고저가 폭으로만 따지면은 뭐 근 한 20% 가까운 변동성이 나온 거고 시장에서 딱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사실 작지 않잖아요. 이 바이오 섹터가 이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 저는 변동성 큰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동성 없는 종목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누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게임을 돌고 있는 거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게 올라서 뭐 거래소가 빠졌네, 뭐 다른 종목들은 뭐 못 올랐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명확히 알면 괜찮죠. 본인들이 근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 위험 선호들 모르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아니에요. 대충 아실 거예요. 속 타니까 그런 건데요. 네. 속은 탈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제 이 시장을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 그 변동성 와중에서도 어제 불만 생겼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실 텐데 그 이유는요. 어제 상승수가 간만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거래소 상승수가 한 500개 나왔고요. 코스닥 상승수가 825개. 그 전날인가요? 그 전날은 장중에 코스닥 하락수가 825개 나왔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어제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아침도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위험 선호도 함부로 꺾지 않는다. 뭐 최근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증시가 한 번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제 뭐 코스닥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많이들 느끼셨을 테니까 시장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큰 이탈 없이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규제 얘기 나오면서 좀 흔들린 부분이 좀 크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밸류 부담 있지도 않고 똑같이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그런 어떤 충격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했죠. 지금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어제 거래소가 좀 지수가 눌렸던 부분, 뭐 이 부분에 일부 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또 반대급부 효과 나왔을 테니까 어제 뭐 바이오도 다시 올라붙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하나 보시면은요. 최근에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수급, 우리 바이오 언제 부러집니다. 어떻게 뭐가 나올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뭐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팩트만 보자. 최근 이런 그림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닷컴버블 이후 최고 거래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그림 왜 나왔냐? 이 바이오가 주도한 이 수급들이 ETF 추종값으로 기대값 쏠리면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800p 만들어가고 있다. 800p 어제 같은 분위기로만 800p 넘기면은 뭐 900p 아니라 1000p 간들 시장에 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그림들 깨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뭐 코스닥 너무 많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수급으로 읽자라고 우리가 약속한 건데 이렇게 들어오던 수급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네, 코스닥인데 탄성이 좀 떨어지더라.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다시 복귀하더라.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섞지 않은 팩트거든요. 그냥 수급으로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사이즈만큼 풀리면 그때 걱정합시다. 어떤 주식도 지수도 로켓처럼 계속 뻗어 올라가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변동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건 변동이지. 어제도 제가 이건 쉼표지 함부로 마침표 찍는 거 아닙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바이오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거래 안 하시면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이 옮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이오 색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이웨이 쳐다보시면 돼요. 불만 가질 이유가 없는 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급으로 보자라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좁혀서 보면은 더 명확한데 지금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기 시작할 때 6천억, 7천억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2조입니다. 2조. 코스닥 150 ETF 설정액이. 예. 네. 이게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는 주식형 ETF 추종 이 설정액이 19조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 코스닥 150이 2조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3조 갈지 4조 갈지 몰라요. 이 19조가 뭐 25조 갈지 30조 갈지 몰라요. KRX 250 나온 다음에 추종 ETF가 얼마만큼 설정값 들어올지 몰라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움직이는 쪽은 은행, 개인 이쪽에서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뭐 은행 신탁 ETF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유 줄겠죠. 이건 예상이고 아직 주는 그림 안 나왔으면 이 그림 주목해서 보면서 흘러갑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 어제도 원달러가 또 3원대 빠져서 1085원 나왔죠. 전 1090원 밑으로는 뭐 룸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또 1100원 이상으로 세게 치고 올라갈 룸도 작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원화 왜 이렇게 강해요? 우리 11월 30일 날 금리 올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의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신흥국들은 금리를 더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천천히 간 거고 그러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고 신흥국들은 번 시간으로 경기에다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발 맞춰서 우리는 금리 이제 올릴 건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펀더멘탈 상황 좋아요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원화 강세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다음 모멘텀이 뭘까를 걱정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단은 일단 금리 결정 이후에는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선진국은 천천히 가고 있고 신흥국은 푸시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함부로 꺾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표적인 이 성적표,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왜 우리 성적 나오면은 어머니가 성적표 갖고 와봐.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사인 받아갔었던 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어머니가 뭐 보든가요? 국영수 몇몇 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총 해가지고 몇 등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성적표 딱 나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이 수출 데이터였을 거고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소비 데이터 얼마만큼 내수 경기 쪽으로
옮겨붙고 있느냐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 수학 성적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가격 효과가 컸어요. 16년 2월에는 유가가 26불 정도밖에 안 했었고요. 지금은 더블을 훌쩍 넘어 있죠. 반도체 가격은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더블 이상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밀어 올렸어요. 근데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유가가 여기서 뭐 70불, 80불 가나요? 못 가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도 더블 찍어요? 안 되죠. 그럼 가격 효과는 분명히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량값이 늘지 않으면 우리 수출 데이터 성적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요즘 물량 효과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쳐다보면서 증시를 꺾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와중이기 때문에 과도한 원화 강세는 사실 반갑진 않은 거죠. GDP 대비해서 이 무역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독일 다음으로 큰 게 우리나라니까 추가적인 뭐 초강세 원화는 시장의 부담인 건 맞지만 그 부분이 뭐 요즘 뭐 삼고 현상이라 그러죠. 뭐 금리 올라간다, 뭐 유가 높다, 뭐 환율 고환율이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조금 오버페이스 달린 의견 아닌가. 아직은 증시에서 긍정적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증시의 방향성을 먼저 논의해봤고요. 오늘도 주제는 어제 뭐 바이오가 다시 강했던 얘기는 뭐 누차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한중 외교장관이 만났고 문 대통령이 중국 갈 거란 얘기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시 네. 얘기가 나오면서 사드 피해를 좀 회복했던 것에서 이제 좀 올라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좀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면서 강했어요. 보면 뭐 엔터주도 그렇고 보면요. 어제 뭐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것도 관련이 있는 거지 상한가 가고 말이죠. 네. 보령 메디앙스, 뭐 제로투 세븐 뭐 이런 쪽들까지 어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나왔을까요? 이 페이지에 있어요. 문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선물 보따리가 이만한 게 올 거야.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뭐 면세니, 뭐 여행이니, 카지노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화장품, 뭐 이런 사드 피해 기업으로 불과 몇 달 전까지 분류했었던 기업들이 뭐 사드 우려 완화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붙으면서 네. 시장에서 시세가 적지 않게 발생을 했죠. 근데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12월 중순이죠. 국빈 방문으로 중국 방문이 합의가 됐고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네요. 한중 관계는 급가속을 하고 있다. 반면 사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 북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 일부 무역선에 대해서도 제재에 포함이 됐고 중국의 환보시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조차 오만을 느끼는데 북한은 오죽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지금 톤들을 보면 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느낀 거는 이만큼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했다. 그런데 조금 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12월 중순에 갔다 오셨다 치고 우리가 원하는 선물 보따리 사이즈에 걸맞게 왔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대했었어. 뭐 기대했던 만큼. 그래봐야 본전치기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만 보고 그럼 중국 그쪽으로 지금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만 기울지 않으시면 돼요. 중국하고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노이즈 끼는 내용들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우리 쪽한테 사드 관련돼서 무리한 요구들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방화벽 쳐달라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중심을 좀 잡았으면 팩트만 보시면 돼요. 팩트는 그냥 내년에 얼마만큼 늘 거예요. 이런 건 예측치잖아요. 그냥 팩트는 내년에 기저효과 있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떨어져서 기었으니까 평소보다 떨어져서 올해 쭉 기었으면 짝대기가 밑으로 갔네요. 기었으면 내년에는 베이스가 낮으니까 좀만 좋아져도 내년엔 이 위에서 놀겠죠.
이게 팩트지. 시장에서 뭐 얼마만큼 늘어서 내년에 뭐 더블을 기록할 겁니다. 이런 건 다 예측치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 부분만 중심 잡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보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망 중립성 얘기, 네. 이거 중요하지 좀 이거 예. 어렵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네. 심플하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 제 방송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망 중립성은 여기서 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콘텐츠를 이 사업자들이 이 동등하고 차별 없이 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망 중립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사업자를 뭐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뭐 속도를 뭐 느리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명이 공화당이고 2명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 무조건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12월 중순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망 중립성이라는 걸 폐기해? 그러면 중립성이 깨지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피해를 얘기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쪽들 데이터 이제 많이 소비하는 이 업체들한테 비용 부담 들고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 들고 이런 데들에다가 뭐 속도가 느리게 뭐 반영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돈 내라고 얘기하는 움직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통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AT&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통신주들은 이제 주도권을 좀 쥐는 거니까 그렇죠. 통신주에는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깨진 다음에 서포팅 비용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SKT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너는 왜 미국에다 내고 우리한테는 안 내? 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이 밑으로 줄줄줄줄. 우리도 제로 레이팅이라 그래서 비슷한 류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주 여기 써 놓은 것처럼 우리 유일한 약점은 규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요금 규제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 근데 이 이상의 약점이 없고 지금 여기서 좋아지는 그림 일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주 뭐 최근에 뭐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가운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통신주가 이렇게 많이 반응을 안 했다는 점과 지금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라 이런 것들이 좀 혼합적인데 오늘 그렇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통신주 얘기 다시 하시죠.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가상위로 초슬림하게 오는 장이었어요. 뭐 거래소 올라갈 때는 A 삼성전자만 올라, 코스닥 올라갈 때는 A 셀젠진만 올라 이렇게 보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컸죠. 근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더 건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